신교육사회학은 교육의 문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자는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학교 내부의 어디를 들여다봐야 하느냐고 했을 때 두 가지 부분을 들여다보자고 했습니다. 하나가 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또 하나는 그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교실 내부를 들여다보자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선 첫 번째로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자는 교육 과정 사회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가 중산층 미만에 속하는 학생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증거는 아이 엄마가 더 좋은 대학 출신인 경우에 아이들도 더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번스타인이라는 사회학자는 사회 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이 그 계층에 속하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스타일로 그 아이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학업 성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속하는 계층은 중산층 이상이라는 겁니다. 즉, 중산층 이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이 학교에서도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 번스타인의 주장입니다. 번스타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아이들과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에게 4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장면 1은 소년 몇 명이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면 2는 소년들이 가지고 놀던 축구공이 어떤 집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거예요. 장면 3은 한 여자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아이들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는 험악한 몸짓을 하고 있었어요. 장면 4는 아이들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그림들을 보고 중산층에 속하는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찬 공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어요. 유리창이 깨지자 아이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한 남자가 그 집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유리창을 깼다고 고함을 치자 아이들은 달아나고 주인 아주머니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아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걔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걔가 그걸 찾는데 그게 날아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그가 나와서 그걸 깼다고 걔들에게 고함을 질러서 걔들이 달아나고 그 여자는 밖을 내다보며 걔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어느 이야기가 이해하기 더 쉬운가요? 당연히 중산층 아이들이 묘사한 것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시적이니까요. 반면에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의 언어는 너무 암시적이에요. 너무 자기 위주로 성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언어 스타일로 얘기하는 분들 중 하나가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저한테 가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신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도무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모님이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했는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걔가 걔한테 그랬대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 걔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이런 언어 스타일로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장모님은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신나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장모님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저의 장모님이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학업 성취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단지 불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번스타인도 중산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이 노동자 계층에 속하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보다 우월하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학교라는 맥락에서 중산층 아이들이 성취하는 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 뿐이었어요. 중산층 아이들이 더 유리한 이유는 중산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산층 아이들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는 언어 스타일로 학교 활동도 하기 때문에 수업도 당연히 이해하기 더 쉽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번스타인은 노동자 계층 아이들의 이런 언어 구사 방식을 제한적 어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정교한 어법이라고 불렀어요. 정교하다는 것은 교육심리학과 교육공학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된 것처럼 맥락이 풍부한 스타일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중산층 아이들은 말을 할 때 상황에 적합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좀 더 쉽게 일반화하여 표현합니다. 중산층 부모들은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이유와 원리를 자주 설명한다고 합니다. 사탕을 많이 먹는 아이에게 너 사탕 많이 먹지 마 하고 지시적으로 말해버리는 노동계층 어머니들에 비해 중산층 부모들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과 치아가 나빠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교육심리학과 교육공학 강좌에서 학습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정교화 이론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정교한 어법으로 계속 언어 사용을 한 아이가 학습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대부분의 학습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맥락이 풍부한 정교한 어법을 사용한 아이가 당연히 학교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교한 어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학교에서의 평가가 애초부터 불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좋은 대학을 나왔을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상식적인 사실인 거예요. 아빠보다는 엄마의 역할이 아이들의 학습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빠보다는 엄마거든요. 엄마랑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엄마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대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보다 아이들의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상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지금부터는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번스타인의 이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언어를 듣고 사용하며 성장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적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의 학습 내용 선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은 대부분 너무 실용적이지 않아요. 학교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교과들을 꼽아본다면 5과목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라는 과목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5대 과목이죠. 그럼 한 과목씩 살펴볼까요? 먼저 국어부터 순서대로 볼까요? 국어 교육 필요하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르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연습하는 시간이 국어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어 교육에서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훈련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국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것 중 하나는
시였어요.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에서 배우는 시들은 너무 지겨웠어요. 시에 대한 부분을 선호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를 배운다는 것에는 실용적인 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시를 배워서 사회에 나와서 뭘 할 수 있어요? 시인이 되겠습니까? 학교 시험에 나오고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시를 공부하는 이유 말고 시를 배워서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이 좋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 실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국어 교육 과정에 누가 시를 포함시켰냐는 거예요. 시를 배우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시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단지 제가 비판하는 건 이걸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